여러분은 혹시 토론이 끝난 뒤 찝찝한 감정만이 남아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논리적으로는 우세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진 듯한 느낌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토론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토론의 진정한 가치는 대립된 의견 속에서도 서로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데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공통 그라운드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려운 주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이야말로 갈등을 피하고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향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제1장 우리는 정말 다를까? 1. 서로 다른 의견 뒤에 숨은 진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두 사람이 정치나 환경 문제 같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마침내 서로를 설득하기는커녕 상처만 남습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집안의 저녁 시간에도, 심지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의명을 위해 혹은 자기가 가진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에 반박하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그 다른 생각이 곧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너무 달라.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다른 존재일까요? 정말로 각자의 신념,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2. 겉으로 드러나는 다름과 다름의 한계.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분명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진보적이고 한 사람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식을 선호하고 한 사람은 채식을 합니다. 어떤 이는 분주한 도시의 삶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이는 고요한 시골에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는 우리가 가진 배경, 문화, 교육적 환경, 심지어는 단순한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너무 커 보이고 넘기 어려운 벽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다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차이가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층위에서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석탄과 같은 전통 에너지 사용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 핵심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는 이 공통된 목표를 무시한 채 표면적인 차이만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틀렸다고 단정 짓거나 자신의 옳음만을 증명하려는 데 집중하게 되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결국에는 서로의 고립을 강화합니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 우리가 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저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가? 저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인간적 열망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3. 심리학의 시각 인간은 결국 비슷한 욕구를 지닌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이면에 있는 공통된 욕구와 동기를 자주 연구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의 5단계 피라미드라는 이론을 통해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생리적 욕구, 생존을 위한 음식, 물, 의복 등 기본적인 필요. 안전 욕구,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느끼기 위한 욕구. 사회적 욕구,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존중 욕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 위의 욕구를 살펴보면 누구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욕구를 충족하려는 접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안전 욕구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통적인 에너지 사용을 선호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보호사회적 욕구와 더 큰 발전을 도모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 뒤에는 각자가 가진 공통된 인간적 욕구가 숨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내면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4. 공통점을 찾기 위한 연습. 공통 분야를 형성하다. 공통 분야를 형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열고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1. 경청의 중요성.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들을 때 논박하려는 마음 대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에서 중요한 핵심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의견의 배경에는 어떤 경험과 가치가 깔렸을까? 2를 이해하기.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견뿐 아니라 그 의견의 뿌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두고 논쟁하던 두 사람, 전통 에너지 지지자와 재생 에너지 지지자이 있다고 합시다. 전통 에너지를 지지하는 사람의 이유, 내 가족은 석탄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산업이 사라지면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재생 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의 이유, 나는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 둘은 사실 공통적으로 가족과 미래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 공통점을 기반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5. 우리가 다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 물론 단순히 공통점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의 본질적 요인은 반드시 직면하고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6. 공통점을 통해 만들어가는 변화. 공통 분야를 발견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여 개인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회사, 지역사회, 국가 단위에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는 큰 행동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이해의 순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과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의견은 곧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다음번 누군가와 격렬히 의견이 부딪히는 순간 잠시 멈춰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느낄 때조차 실제로는 공통적으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2장 공통 그라운드를 찾으려면 3단계 전략. 갈등은 개인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 국가 단위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이해의 다리를 놓아야 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면 흥분하거나 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 대화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와 소통의 핵심은 바로 공통 분야, 즉 서로 간의 공유된 가치와 목표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 분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첫 번째 단계, 질문을 던지세요. 갈등의 시작점, 이해 부재. 많은 갈등은 단순히 상대방의 관점을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라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생각 뒤에 숨겨진 동기와 배경을 알아보기만 해도 갈등의 근본 문제는 드러나고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중요성.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상대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으로 듣고자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시 대화 환경 문제에 관한 토론 중. 질문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특정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대답 제 가족이 오래전부터 석탄 산업에 종사해 왔어요. 그 산업이 없어지면 우리 지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단순한 질문을 통해 상대가 단순히 환경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기반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처럼 우리가 단정하거나 오해했던 일부를 바로잡고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효과적인 질문의 조건. 질문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히 묻는데 그치지 말고 진심 어린 태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 유념해야 할 몇 가지 팁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은 질문 왜 그러느냐? 대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와 같이 부드럽고 진심이 담긴 어조를 사용합니다. 열린 질문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정중한 태도 상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팁. 다음번 무언가에 의문이 생겼을 때 바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어떤 점에서 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한두 마디 질문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단계의 목적을 분석하세요. 피상적인 주장 vs 근본적인 목적. 갈등에서 흔히 간과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주장과 그 주장의 근본적인 목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특정 정책을 두고 논쟁한다고 합시다. A는 그 정책을 반대하고 B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겉보기에는 이들의 입장이 완전히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의 깊은 곳을 탐구해보면 공통된 목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의 주장 새 정책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다. B의 주장 새 정책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공통된 목적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에는 비슷한 동기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공통 분야를 찾는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적 분석의 실제 적용법.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왜를 추적하세요. 상대가 들고 나온 주장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가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라는 주장 뒤에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 목표를 언급하며 대화를 재구성하세요. 일단 공통점을 발견하면 대화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경제와 환경이 상충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네요. 이는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협력적인 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갈등 관리에서 공통 목적의 실효성.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하게 되면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공통점이라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상대와 협력해 나가세요. 우리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 세 번째 단계 감정에 공감하세요. 왜 공감이 중요한가?
대부분의 갈등은 단순히 의견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의 깊이는 감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시받고 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감정이 생길 때 갈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번져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되고 이해받는 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의 문을 엽니다. 따라서 공감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 그 이상으로 관계 자체를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법. 공감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그들의 감정을 파악합니다. 감정적 체험에 대해 긍정적이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셨겠네요. 자신의 경험이나 관점도 나눠 동질감을 형성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어요. 공감의 힘 작지만 큰 변화. 공감을 표현하는 것은 크게 보이지 않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공감은 사람들 사이의 방어적인 태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쌓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건 당연해요. 제 입장에서라도 그러했을 거예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갈등의 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 기억하세요. 결론 공통 분야의 3단계 작지만 강력한 변화로. 질문하기 진심이 담긴 질문으로 상대방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합니다. 목적 분석 각자의 다른 주장을 넘어서 궁극적인 공통된 목적을 발견합니다. 감정 공감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의 다리를 놓습니다. 이 3단계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협력과 연결의 길을 보여줍니다. 공통 분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제3장 공통 분야가 열쇠를 승리로 바꾼 사례들. 갈등이 언제나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접근하면 갈등은 더 깊은 이해를 낳고 더 나아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타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통 분야를 찾을 때 가능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공통 분야가 어떻게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심지어 그 상황을 승리의 계기로 바꿀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두 친구의 원격 근무 논쟁. 현대 직장 환경에서 원격 근무는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근무 형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편 어떤 사람들에게는 업무 효율성 저하의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갈등의 시작 겉으로 다른 관점. 두 친구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A. 원격 근무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팀워크가 약해지고 회사 간의 분업도 느려질 수밖에 없지. B. 하지만 원격 근무 덕분에 워라밸을 챙길 수 있잖아. 오히려 직원들이 더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 각자의 입장은 단호했고 둘은 쉽게 한쪽으로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A는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고 B는 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며 원격 근무를 옹호했습니다. 해결 과정 공통 분야를 발견하다. 논쟁이 이어지는 중 한 친구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원격 근무에 반대하는 이유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 결국 내 워라밸도 깨질까 걱정돼서야. 아, 나도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더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는 거네. 여기서 두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겉보기에 상충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일과 삶의 좋은 균형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A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워라밸을 위한 토대라고 믿었고 B는 유연한 근무 방식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갈등에서 협력으로. 이 공통 분야를 기반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결국 둘은 유연하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격 근무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이를 회사의 제안서로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를 도입했으며 동료들도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사례 2. 지역 사회와 기업 간의 환경 갈등. 두 번째 사례는 지역 주민과 한 대기업이 환경 문제를 놓고 벌인 갈등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집단 간의 대립에서도 공통 분야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갈등의 시작. 주민 vs 기업의 대립. 한 글로벌 대기업은 새로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작은 지역 사회의 부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민 측 이 공장은 우리 지역의 자연 환경을 망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겁니다. 기업 측 이 공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고 어느 누구도 한 발짝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과정. 공통 분야를 찾다. 갈등의 중재자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민들과 기업 모두 답을 찾기 위해 잠시 생각했고 곧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민들, 우리는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업, 우리는 지역 경제에 기여할 방법을 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양측은 서로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지역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랐고 기업 역시 환경 문제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론. 협력의 해법. 결국 기업은 보다 친환경적인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와 무공해 폐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환경 피해를 줄이며 동시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공통 분야 위에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는 윈-윈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 모델은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례 3. 음악 밴드에서의 다툼. 세 번째 사례는 보다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관계, 즉 팀워크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는 음악 밴드에서 서로 다른 음악적 취향을 가진 멤버들 간의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의 시작. 방향성의 갈등. 한 음악 밴드는 새로운 앨범 작업을 시작하며 두 가지 음악적 스타일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리더, 이번에는 클래식한 사운드로 돌아가야 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드러머비, 요즘 대중이 원하는 건 새로운 스타일이야.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야 성장할 수 있어. 이러한 논쟁은 밴드 내 분위기를 점차 악화시켰고 팀워크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결 과정. 공통된 목표를 발견하다. 논쟁 중 한 멤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들은 대화를 통해 모두가 음악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더는 그 목적을 클래식한 정체성 안에서 이루고 싶었고, 드러머는 새로운 스타일을 통한 대중과의 연결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결론. 공동 작업의 결과. 공통된 목적을 중심으로 밴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클래식한 사운드와 트렌디한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앨범을 작업했고, 결과적으로 대중과 기존 팬들에게 모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팀워크도 회복되었으며 그들의 사례는 다른 밴드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례 4. 국가 간 협력의 성공 이야기.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 국가가 물 자원을 두고 벌인 오랜 분쟁에서 공통 분야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갈등의 시작. 국경을 가르는 강의 활용권. 어국과 비국은 수십 년간 국경을 나누는 강의 활용 권리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어국은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강물을 더 많이 사용하려 했고, 비국은 농업용수 부족 문제로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양국의 협상은 계속 실패하였고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해결 과정. 공통 분야에 기반한 협력. 갈등 해결 전문가의 중재 아래 양국은 공통점을 탐구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모두 강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려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양국은 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강물의 사용량을 조율하기로 합의했으며 강의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서로의 목적을 존중하며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향한 여정. 이 협정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다른 국가들에도 협력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공통 분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이 네 가지 사례는 공통 분야가 단순히 작은 갈등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모의 갈등에서도 핵심적인 해결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개인 간의 논쟁부터 국가적 차원의 협상까지 공통된 목표와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갈등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통 분야는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협력과 창의성을 촉진하며 우리가 종종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만날 때 공통 분야를 찾으려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4장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도입 서로를 이해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흔히 서로를 이해하자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연결을 토대로 더 큰 목표를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반드시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공통 분야를 찾는 과정은 단지 올바른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사회와 세계가 갈등 속에서 협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며 연결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1. 우리가 왜 이해를 두려워하는가? 갈등 속 방어 기제 나를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의 신념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깊이 믿고 있는 가치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신념이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심리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지만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이 너와 나는 너무 다르다. 이와 함께 사람들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만났을 때 다름을 마치 이겨내야 할 문제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다름이 극복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관계 형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이해란 나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그 차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를 공감하며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2. 공통 분야는 왜 중요한가? 공통 분야란 무엇인가? 공통 분야는 상대와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목적 혹은 감정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를 두고 한쪽은 경제적 성장을, 다른 쪽은 환경 보호를 우선한다고 주장할 때 그 둘을 잇는 공통 분야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 분야는 차이를 묶어주는 하나의 연결점이자 대립을 넘어서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차이를 넘어서 함께 나아가는 도구. 공통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름을 극복하지 않고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원하지만 그 연결은 단순히 서로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이점 속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점을 찾을 때 강력한 연결이 형성됩니다. 공통 분야의 사회적 영향.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은 단순히 어느 한편을 택하거나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문화 사회, 세대 간의 차이, 정치적 분열 등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서 공통 분야는 단지 개인 간의 갈등 해결을 넘어서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의견 속에서도 공통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대화는 대결이 아니라 협력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우리가 모두 같은 휴먼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연결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3.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들 적용 가능한 원칙. 1. 다름을 적대가 아닌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기.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명확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거나 방어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나 이때 호기심의 태도를 유지해보세요. 왜 저 사람은 이런 입장을 가졌을까? 어떤 배경이나 경험이 저런 생각을 형성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의 차이를 탐구와 이해의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한 상사가 항상 보수적으로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이유가 개인적 경험의 실패 경험이나 책임감에 기반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단순히 저 상사는 미리 겁먹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상대의 감정에서 공통 분야를 발견하기.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감정이 존중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공감은 공통 분야를 발견하려는 모든 과정의 핵심 도구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주장 전체에는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 감정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친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걱정되셨군요. 당신 입장이었다면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공감의 표현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방어를 허물고 더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3. 나의 취약점을 인정하며 대화하기.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종종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겸손한 마음은 상대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이 공격받을까 봐 두려워 고집부리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화는 고립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사실 저도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다 알진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취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게 하며 상대방과의 공동 작업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이해를 통한 변화의 사례. 우리 사회에는 공통 분야를 발견해 큰 변화를 이룬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들과 경영진 간의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던 이 조직은 대화를 통해 공통된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직원들의 요구 더 나은 복지와 워라밸을 원합니다. 경영진의 목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유지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대립된 요구처럼 보였지만 결국 직원들의 행복이 회사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자 회사는 더 유연한 근무 정책과 복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의 만족도가 급증했고 생산성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공통 분야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며 그것이 사회와 조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더 깊은 소통을 위하여. 결국 공통 분야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공통 분야를 발견하려 노력할 때 대립은 협력으로 바뀌고 갈등은 더 큰 이해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공감의 표현 한 번, 상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행동이야말로 공통 분야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다음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과 상대방이 아무리 달라 보이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보세요. 바로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같은 목표로 함께 나아갈 동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대화 속에서 작은 다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어떤 주제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든 공통된 가치를 찾는 시도를 멈추지 마세요. 다음 오디오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가 연결된 하루 보내세요.